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 용산구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받았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용역, 또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관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용산구가 보도자료를 이제 내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열차가 출발했다.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일 사업 시행자인 용산철도정비청 부지 49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한 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고, 향후 주민공람, 관련 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들을 신속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됐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로 도시개발사업 입안권자인 용산구는 제안서를 이제 접수받음에 따라서 다음 달 주민 대상으로 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의견을 종합 검토를 한 후에 5월경에 용산구 차원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구역 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용산구는 지난해부터 교통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대중교통에 기반한 스마트 에코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와 물류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왼쪽 그림은 서울시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이미지고요.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계속해서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올 상반기에 구역이 지정되면 25년 하반기에 기반시설을 착공을 해서 30년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총 51조 원 규모고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코렐과 SH공사가 16조 원을 투입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개발계획을 포함한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실시계획 인가는 서울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 및 준공으로 크게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완료된다 라고 합니다. 한편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돼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러가지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용역을 발주처는 한국철도공사고요. 입찰 공고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하고요. 공고 개시일이 2월 7일이고 입찰 마감은 3월 19일 그리고 개찰은 3월 19일 날 하게 되고요. 스마트시티라는 이 단어를 저는 10년도 더 전에 그 이전부터 들었던 단어인데요. 네이버에서 스마트시티라는 말 한번 찾아보면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해서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그런 말이죠. 이 ICT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똑똑한 도시, 스마트 도시 그런 개념이고요. 영국의 그 런던 스마트시티 도입 사례도 보면은 13년도에 영국 정부 차원에서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하고 런던 전체적으로
사용자 중심, 데이터 공유, 스마트 도로망, 디지털 기술 리더십, 협력,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런던을 스마트 도시화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 같은 케이스를 보면 이 바르셀로나 도시 중심에 있는 본 사업 지구에 IoT, 이게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IoT 기술 기반으로 해서 특히 스마트 LED 조명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선 인터넷 공유 역할을 하고 소음, 또 오염 측정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보온 지구가 있고요. 중국의 이제 항저우 같은 지역도 보면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IoT와 전자지갑 등에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 해서 이 알리페이 등 페이퍼리스 사회를 이제 구현을 해서 결제, 차량, 의료 등 전방위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이 항저우 시에 적용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또한 세종시와 부산에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AI와 블록체인을 통한 교통, 교육, 환경, 쇼핑, 의료 등을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고, 부산은 에코 델타 시티라는 지역에서 로봇과 물 관리라는 차원에서 스마트 시티를 이제 구현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용역이라고 해서 철도공사가 이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목적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용역의 개요라고 해서 공간적인 범위는 용산구의 한강로 상가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스마트시티 용역을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범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고 용역 금액은 약 7억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이런 것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각종 이제 영향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재해 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난 2월 14일에 재해 영향평가서가 이제 제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이 심의 의견 회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2월 13일에 환경평가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서울시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인 환경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로 이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만 나왔는데 아마 매입이 조만간에 이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도 진행이 되는 게 있는가 본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돼서 이 향후 민간에게 토지를 이제 분양해서 이제 매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토지 공급 및 이 토지 공급을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러한 이제 용역 안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지난 2월 7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용역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교통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교통계획에 대한 것은 일단 용산구 차원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것인데 용산구 차원에서 작년 12월 6일부터 이렇게 이제 수립 용역을 착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산구청이 용역을 1년 기간 동안 이제 주관을 하고요. 동성 엔지니어링 주관으로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용역이 진행되고 용역 결과는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 민간 등과 협의 및 반영이 이제 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면
왼쪽 이미지가 지난 서울시장이 이제 발표했던 그 스케줄, 목표 일정입니다. 24년도 2월에는 이제 구역 지정 제한까지 있고, 올해 6월까지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고, 25년도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이제 내줄 목표고, 25년 10월까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착공을 함과 동시에 민간에게 토지를 분양을 하겠다라는 목표 일정이고, 26년도 이후부터는 기반시설 준공을 28년에 한다던가 앵커 부지에 대한 착공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25년도까지는 기반시설 착공, 28년도까지는 기반시설 준공. 그래서 이제 그때 오 시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은 30년대 초반 정도서부터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제 그 매각을 한 그 토지들에서도 민간 건축물들이 이제 준공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이제 예상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어떤 인허가라든가 목표 일정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24년도 2월달 여기는 이제 서울시의 개발 일정 목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이렇게 이제 올 6월달 정도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고시가 되면은 이러한 업무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됩니다. 교통계획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영향평가도 완료가 돼야 되고,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도 얼추 좀 나와야 이제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서울시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예상보다는 약간씩 이제 딜레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일정을 이제 서울시에서는 내년 6월 정도에는 실시 계획을 인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5년 말 정도까지만이라도 실시 계획이 인가가 된다라고 하면 베리 굿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민간에게 이제 토지 분양이 이제 25년도 10월 달에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요.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한 민간들이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 사업자들도 그 획지별로 매입한 부지별로 이제 다양한 이제 개발 계획 인허가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라든가 건축 심의, 또 경관에 대한 것, 또 각종 영향 평가에 대한 것, 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이런 거 다 인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말 정도에 만약에 토지 분양을 받는다면, 인허가 기간을 감안을 한다면 착공은 28년 정도부터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민간 부지에 대한 그 건축물의 준공은 빠르면 2031년 정도서부터로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이 정도는 이제 뭐 그 낙관적인 베스트 시나리오 정도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시작은 의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통한 개발 발표였기 때문에 구역 지정까지는 목표기일 올해 중반 6월까지는 뭐 달성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요. 다양한 이제 인허가 사항들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25년 6월까지 내주겠다라는 것은 좀 빠듯한 목표 일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 민간 사업자들의 개발 일정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지연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입주, 또 용산공원에 대한 이제 전격적인 개방, 또 신분당선 용산 연장의 개통, 또 캠프킨과 수성부 부지의 준공 입주, 또 한남뉴타운의 전체적인 입주,
이런 모든 것이 아주 굵직굵직한 용산 개발의 굵직굵직한 것들이 서로 엇비슷하게 2030년대 초반 정도서부터 이제 눈에 확확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2030년대 초반 정도가 되면 대변역을 용산구 전체적으로 상점 벽해해가는 중장기적인 어떤 개발 모습들이 한 80% 정도는 완성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번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용산구청의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것과 관련돼서 용산국제무지구의 전체적인 이제 일정이라든가 고려사항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